오늘 튀니지가 프랑스를 꺾었습니다. 물론 이제 튀니지가 오늘 경기를 승리했지만 호주가 덴마크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16강 진출엔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니지가 정말 박수 받을 만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지금 튀니지랑 비슷한 상황이죠. 마지막 라운드에서 튀니지는 프랑스를 만나고 우리는 포르투갈을 만나고 각 조에서 가장 강팀을 만나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팀은 오늘은 호주와 덴마크가 더 강팀이지만 호주가 이기면 튀니지가 아무리 이겨도 소용이 없는 상황. 우리도 반대편에 우루과이와 가나. 우루과이가 조금 더 강팀이지만 가나가 만약에 이기면 우리가 이겨도 소용없는 상황. 똑같은 상황이죠. 정말 똑같은 상황인데 오늘 튀니지가 좋았던 게 뭐냐면요. 수비적으로 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튀니지가 원래 공격적인 팀이 아닙니다. 튀니지가 이 아프리카에서 올라올 때요. 가나 다음으로 최소 득점팀입니다. 최소 득점팀. 튀니지가 애초에 공격적인 팀이 아니고요. 이번 대회에서도 덴마크 상대로, 호주 상대로 그렇게까지 공격적인 경기를 안 했어요. 근데 튀니지가 오늘 경기에서 어느 정도 뭔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내려앉는 플레이는 우리가 이번 경기를 무조건 승리해야 1말의 가능성도 있는데 프랑스라는 팀은 무섭지만 우리가 압박을 해서 경기를 해야 승산이 있겠구나. 이길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튀니지가 3-4-3이었는데 좌우 풀백 올렸습니다. 그리고 라이두니 아주 눈에 띄는 선수죠. 이 라이두니가 올라와서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 튀니지는 공격 지역에 4명, 5명, 6명 6명의 공격수가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무려 프랑스를 상대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공격을 하다가 볼이 떨어졌을 때 튀니지가 계속 앞으로 전진해서 프랑스의 볼을 다시 빼앗아내고 빼앗아낸 이후에 슈팅을 해요. 계속 적극적으로 압박하고요. 이 장면도 보세요. 프랑스가 수비 라인에서 볼을 잡을 때 튀니지가 라인을 올려서 벌써 압박하는 선수가 6명이죠. 전방에서 압박을 엄청나게 하면서 프랑스의 볼을 빼앗아냅니다. 이게 정말 오늘 튀니지가 잘했던 거거든요. 심지어 튀니지는 피지컬적으로 매우 뛰어난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압박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과감하게 공격수들이 뛰어들어갈 때 박스 안으로 볼을 넣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박스 안으로 볼을 넣어주니까 피지컬이 좋은 튀니지의 공격수들이 무려 코나테와 바란, 맨유와 리버풀의 주전 수비수들을 상대로 이겨냅니다. 피지컬이 좋으니까. 여기서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맞이할 때가 나와요. 물론 오늘 프랑스가 어쨌든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로테이션. 거의 대부분의 선수가 벤치 멤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도 포르투갈 만났을 때 포르투갈도 로테이션을 살짝 돌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포르투갈도 마지막 경기가 그렇게 대세에 영향이 있는 경기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16강에 나가면 어쨌든 체력을 어느 정도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르투갈도 로테이션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튀니지가 좋았던 게 프랑스가 로테이션을 돌리니까 압박을 앞에서 엄청나게 해요. 계속 압박해요. 특히 어떤 게 있냐면 프랑스가 카마빙가를 왼쪽 풀백으로 출전시켰어요. 지금 리카 헤란데스가 부상이다 보니까 카마빙가가 왼쪽에 나와서 왼쪽 풀백을 소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어색했어요. 근데 여기서 튀니지가 좋았던 거. 튀니지가 만약에 여기서 압박을 안 했으면 카마빙가는 편안하게 플레이했을 겁니다. 자기가 익숙한 포지션이 아니더라도 편안하게 플레이를 했을 거예요. 근데 튀니지가 오늘 압박을 하니까 카마빙가가 압박을 당하면서 당황을 하고 압박을 당하면서 실수가 나오고 이런 플레이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도 포르투갈이 만약에 마지막 경기에 로테이션을 몇몇 자리에 줄 수가 있어요. 몇몇 자리에. 제가 생각하는 로테이션 선수는 안토니오 실바입니다. 수비 라인에 안토니오 실바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아주 어린 선수예요. 이 선수가 심지어 국가대표팀에 뽑혔던 적이 없습니다. 국가대표팀에 뽑혔던 적이 없는데 월드컵에 처음으로 뽑혔어요. 처음으로. 왜냐면 포르투갈 내에서 밀어주는 선수거든요. 심지어 이 선수가 경력이 되게 짧아요. 이 선수는 2022년 4월에 벤피카 B팀에서 뛰었고요. 2022년 4월에 23세 이하 챔피언스 리그에 참여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8월달이 되어서야 벤피카 1군에서 주전으로 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군으로 뛴 지 몇 개월이 안 됐는데도 포르투갈 대표팀이 밀어주는 선수라서 뽑았어요. 그러면 포르투갈 대표팀이 로테이션을 돌려줄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우리와의 경기밖에 없어요.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안토니오 실바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늘 카마빙가랑 마찬가지인 거죠. 카마빙가가 왼쪽 풀백에 나왔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물론 안토니오 실바는 중앙 수비수 자리에 나오겠지만 안토니오 실바는 경험이 부족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월드컵 데뷔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튀니지가 카마빙가를 적극적으로 압박했던 것처럼 우리도 라인을 올려서 안토니오 실바를 압박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선수를 더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더 압박을 하면서 당황스럽게 만들고, 만약에 우리가 압박을 안 하면요, 안토니오 실바가 편안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도 튀니지를 본받아서 전방 압박을 열심히 해야 된다. 압박을 열심히 해야 튀니지처럼 이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특히나 튀니지가 압박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프랑스가 오늘 경기에서 물론 벤치 멤버였지만 공격을 전개하지 못했어요. 계속 공격 전개하다가 끊겼을 때 튀니지가 곧바로 전방에서 볼을 뺏어서 슈팅을 하고 계속 공격했습니다. 튀니지가. 오히려 튀니지가 이번 경기를 압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기 장면이 계속 나왔습니다. 프랑스가 공격을 전개하다가 볼을 빼앗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볼을 빼앗자마자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거예요. 뺏자마자. 높은 지역에서 볼을 뺏으니까 이게 역습이 되는 겁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프랑스가 공격으로 나가다가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앞선에서 볼을 빼앗아내니까 볼을 빼앗아내자마자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곧바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전방 압박이 좋은 이유는 역습할 때도 전방에서 역습을 하니까 몇 차례의 패스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튀니지의 오늘 전방 압박이 오히려 역습할 때 좋았던 거예요. 오늘 득점이 나오는 장면 보시면요, 튀니지가 프랑스의 볼을 빼앗아내는 것부터, 프랑스의 진영에서 볼을 빼앗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튀니지의 라인이 엄청 높이 올라와 있어요. 뒷공간을 과감하게 열어두고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압박을 하고 볼을 빼앗아내니까 곧바로 역습 찬스가 생기고, 역습 찬스가 생기니까 순간적으로 공격 숫자 3명, 프랑스의 수비 숫자 3명이죠. 이게 3대3이 되니까 여기서 카즈리가 과감하게 돌파를 시도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튀니지가 무려 프랑스를 상대로 득점을 만들고 프랑스를 압도하는 경기를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뒤로 물러나지 않고 과감하게 올라와서 압박을 하고, 심지어 프랑스가 로테이션을 돌리니까 포지션이 익숙하지 않은 선수들,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은 선수들을 당황시키고 프랑스가 공격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포르투갈은 아마 이번 경기에 레앙이 나올 겁니다. 레앙은 어마무시하게 빠른 선수죠. 근데 프랑스에서도 코망이 나왔어요. 코망. 그러니까 빠른 선수는 무조건 있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포르투갈도 마찬가지고 벤치 멤버가 나와도 파괴력이 있고 빠른 선수는 무조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에서 튀니지가 코망의 스피드에 두려워하지 않고 라인을 올리니까 코망에게 볼 자체가 안 가요. 전방에서 패스를 차단하니까 뛰어나갈 때 코망에게 패스를 줘야 되는데 패스를 애초에 차단해버리면서 코망이 아무리 뛰어나가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포르투갈 만나서 레앙이 나오겠지만 레앙이 아무리 뛰어나가도 우리가 전방에서 압박을 하고 레앙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 없도록 계속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레앙이 나와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우리가 포르투갈을 상대로 승리를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우리가 튀니지처럼 승리를 해도 반대편에 있는 가나가 우루과이를 이겨서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겼는데 못 올라가는 경우의 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튀니지가 16강을 못 갔다고 해서 누가 이거를 튀니지를 실패라고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이 경기를 보면 튀니지가 16강을 못 갔지만 박수를 받고요. 관중들도 16강을 못 갔지만 다들 좋아하고 환호하고, 마지막에는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서 이겨도
못 간다. 16강을 못 간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호주의 경기가 먼저 끝났기 때문에 튀니지 선수들이 표정이 안 좋았어요. 벤치에서. 이거 이겨도 못 가는구나. 우리가 프랑스를 이겼는데도 못 가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아서 표정이 안 좋았는데 경기가 끝날 때 우리가 프랑스를 이겼어. 프랑스를 심지어 압도하면서 이겼어. 이게 되니까 마지막에 선수들이 환호하면서 끝났거든요. 이렇게 돼야죠. 우리도 수비라인 물러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포르투갈을 상대로 계속 부딪혀보고 혹시나 이기면 만약에 16강을 못 간다 하더라도 환호하고 박수치고 이러면서 끝나면 우리가 정말 베스트입니다. 그게 월드컵이고. 물론 이제 16강을 못 가서 아쉽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안 좋은 선수들도 있죠. 하지만 이 경기를 보면서 튀니지의 팬들은 분명히 튀니지 선수들을, 튀니지의 감독을 다들 박수를 쳐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조금 더 과감하게 올라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저는 프랑스의 마인드가 되게 멋있었어요. 프랑스도 처음에는 사실은 16강을 위해서 힘을 빼야 되는 경기였잖아요. 어차피 16강은 진출했고, 근데 튀니지한테 압도를 당하니까 프랑스가 의미 없는 경기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 주전 선수들 들어가. 음바페, 그리즈만, 라비오, 덴벨레 다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에는 1군 선수들 다 투입하고 우리 이 경기 질 수 없어. 우리가 이게 의미가 없는 경기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이 경기를 패배로 끝내고 싶진 않아. 이게 정말 프랑스의 마인드가 저는 정말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튀니지한테도 존중을 보여주는 거고 반대편에 있는 호주나 덴마크나 이 팀들한테도 존중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프랑스가 진짜 간절하게 이 경기를 이기려고 막 몰아붙였거든요. 그러니까 튀니지가 마지막에 승리한 다음에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물론 프랑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경기였고 튀니지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16강에 떨어졌지만 튀니지와 프랑스 모두 다 정말 멋있는 경기였다. 정말 월드컵이라는 의미를 잘 보여준 경기였다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튀니지처럼 과감하게 가보고 용감하게 가봐서 16강에 못 가더라도 후회가 남지 않는 정말 용감한 경기를 한번 해보자. 튀니지처럼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너무 멋있는 경기를 했네요. 이 두 팀이.